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6 울트라 제품 정보랑 가격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 알아보기 정보 한번 봅시다. 새롭게 선보이는 S26 울트라 갤럭시 AI 관련해서 이것저것 있고, 놀라운 AI 폰, AI 관련해서 구글이랑 손잡고 되게 잘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강조를 하네요. 맞춤형 프로세서에 카메라, 그리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그래요. 제가 실물 보고 둘러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기능은 딱히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간결한 디자인, 그냥 디자인, 그래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매끈한 디자인이고, 이번에 울트라도 S26 시리즈 일반 플러스 울트라 전부 다 모서리를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해서 통일을 했죠. 디자인 통일을 했고, 이전 시리즈까지는 울트라는 각진 디자인, 각진 모서리를 유지하고 화면도 각져 있었는데, 이제 정면부, 전면이나 후면이나 다 이제 완만하게 곡선으로 처리했다는 거, 화면까지도 안정감 있고 매력적이긴 한데, 그래도 울트라만의 특색이랄까?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제가 매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상당히 좋은 기능이다, 쓸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긴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 나오고, 그러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한 16년, 적어도 15년은 썼는데 그동안 사생활 보호 필름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화면 보호 필름, 지문 방지, 반사 방지 필름 이런 건 써봤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하나 싶긴 하네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는 편이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공공장소, 거기서도 스마트폰 많이 쓰죠. 근데 거기서 못 열어볼 건 딱히 없어요. 물론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업무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딱히, 그리고 이 기능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신기능이 들어가면서 더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기능을 빼고 더 싼 스마트폰을 고르겠습니다. 좋은 기능이고 기술이 정말 뛰어난 건 알겠는데 저 개인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요 기능 써보는 건 영상 따로 찍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성능, 아직 제가 사전 예약 구매를 해놓고 배송을 못 받아서 성능 관련해서는 볼 수는 없지만 뭐 이것저것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벤치마크 돌려보고 실제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리고 벤치마크만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실사용 환경에서 끊김이나 버벅임, 최적화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 나온 스마트폰인 만큼 기존에 있던 앱들과 혹은 또 새로 나올 앱들과 호환이 잘 돼서 최적화가 잘 되고 그냥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벤치마크 앱에 나오는 숫자들, 그게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의 그런 빠릿빠릿함, 꼭 그걸 정확하게 일치하게 보여주진 않거든요. 과연 얼마나 좋을지 제가 실물 받아보고 나중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토그래피 비디오 2억 화소 20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에 더 넓은 조리개로 밝기가 47% 향상되고 노이즈를 줄여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또렷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많이 좋아졌겠죠. 카메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일반인 막 쓰는 사람들한테는 센서가 커진다던가 더 좋아진다던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좀 더 쉽게 체감이 될 텐데, 조리개가 밝아졌다, 조리개가 더 좋아졌다,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일반인한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이 더 좋아졌다, 그런 걸 체감하려면 밤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찍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잘 있을까요? 요즘 도시 곳곳에 죄다 조명이고 죄다 가로등이고 온갖 곳에 밝은 간판이고, 그런데 이걸 얼마나 개인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긴 하겠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긴 할 텐데, 역시나 제가 아직 실물이 없어서 이걸 확인해 볼 수는 없네요. 그냥 그렇다는 거 넘어가죠. 다음은 포토 어시스트.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빠르고 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토 어시스트, 명령 내리고 계속 편집하고 또 바꾸고, 그런 거 제가 또 영상 찍어 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포토 어시스트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이런 게 사진 편집하는데, 이미지 만드는데 상당히 좋아요. 쓸만합니다. 주요 스펙 한눈에 보기. 두께는 7.9mm, 무게는 214g.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S24 울트라가 230g인가? 상당히 무거웠는데 한 15g 정도 많이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프로세서 AP가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젠 5? 그냥 엘리트 5였나요? 젠 5였나요? 이게 이름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퀄컴 스냅드래곤이라는 거 S26 울트라만 스냅드래곤이고 S26 일반과 플러스는 둘 다 엑시노스 2600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 나머지는 그대로 조리개 값만 좀 바뀌었다는 거. 배터리도 5000mAh 그대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 이제 울트라도 여기 모서리 부분 다 곡면 완만한 곡선으로 다 깎여 있고 색상은 코발트 바이올렛, 스카이블루, 블랙, 화이트 그리고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 색상으로 실버 섀도우와 핑크 골드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실물은 제가 영상 찍어놨으니까 실물 한번 영상 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색상을 사전 예약 구매로 주문을 해놨습니다. 실버 섀도우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번엔 한 번은 블랙 요 기본 색상 무난한 색상 만만한 걸로 한번 쉬어가려고 해요. 이 다음에 내년에 나올 S27 시리즈 그때는 또 색상이 조합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보죠 뭐. 일단은 이번엔 블랙으로 구매했습니다. S26 울트라의 역대급 슬림함 그래요. 7.9mm 무게는 214g 비교하기 0.7mm가 더 얇고 18g 더 가벼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S24 울트라랑 비교를 해놨네요. 근데 보통 바로 전작이랑 비교를 해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눌러서 볼 수는 있어요. 22 울트라, 23, 24, 25 다 있는데 굳이 수치가 좀 더 크게 차이나는 24 울트라랑 비교를 해놨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변화고 저의 경우에는 24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감이 많이 될 거예요.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고 두께도 많이 얇아졌고요. 25 울트라랑 비교를 해보면 바로 전작이기 때문에 25 울트라만 해도 이미 많이 얇아지고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진 거죠. 마음에 듭니다. 22 울트라 꽤나 전 모델까지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22 울트라, 23 울트라, 24 울트라, 25 울트라 이렇게 비교값 한번 보고 자 보면 갤럭시를 위해 맞춤 설계된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 그래요. 이번에도 4 갤럭시 뭐 그런 글자 들어갔을까요?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4 갤럭시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맞춤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NPU, GPU, CPU 다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고 필요한 순간 나만을 위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내장형 사생활 보호 기능이고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지원하는 기능이라 이전 모델에는 업데이트해도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이에요. 업데이트로 사용이 안 되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만약 이 기능이 나는 필수다. 무조건 써야겠다. 난 이게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제 26 울트라를 사야 되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26 울트라에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 26 일반이나 26 플러스에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문자, 알림 이런 거 왔을 때 옆면에선 안 보이게 이 알림 부분만 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 전체를 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릴 수도 있고요. 한 차원 높아진 시청 경험 뭐 화면이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런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베이퍼 챔버로 안정적인 오랜 플레이 그래요. 여기 써있네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써있고 베이퍼 챔버가 되게 커진 거 제가 영상 따로 찍어서 올린 거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실물로 보여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그냥 말로만 커졌다 좋아졌다 하지 말고 그 베이퍼 챔버가 얼마나 커졌는지 눈으로 보여주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베이퍼 챔버가 커진 만큼 발열이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베이퍼 챔버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발열이 좀 심할 거라는 예상은 좀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퍼 챔버가 더 커지고 효율이 좋아졌다. 그런 걸 넣었다는 건 확실히 발열이 심하다. 기본적으로 칩셋 자체에는 발열이 심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야겠어요. 다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압도적인 충전 속도. 지금 45W 충전이 되고 있죠. 이전 모델들. 근데도 정작 45W 충전은 잠깐만 되고 나머지는 25W 대부분 25W 충전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빠른 속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초고속 충전 3.0으로 이제 최고 속도가 60W였나요? 그 설명이 여기 그 설명이 없네요. 초고속 충전 3.0이라고만 하지 60W였나요? 65W였나요?
왜 그 숫자를 안 써놨지? 어, 이상하죠? 뭐가 자신이 없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비교하기. 그러니까 최대 사용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다? 글쎄요, 그게 체감이 될까요? 25 울트라랑은 똑같네요. 칩셋이 바뀌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똑같지? 22 울트라랑은 9시간 차이 나고 23은 5시간, 24는 1시간. 막 극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근데 30분 만에 최대 충전, 30분 만에 최대 75%를 충전해준다. 그래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담는 최대 1TB의 넉넉한 저장 공간. 넉넉하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그 1TB, 물론 1TB를 사면 넉넉하긴 하죠. 근데 살 수 있는 가격, 살만한 가격의 제품은 256이나 510인데 1TB는 너무 비싸단 말이죠. 너무 비싸요. 우리는 1TB 제품 팔아. 용량 넉넉해. 네가 안 산 거잖아. 라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아니 살만한 가격으로 내놔 줘야 그게 사용자 선호에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비싸서 못 사는데 1테라. 그리고 1테라 예전에는 제가 22랑 23이었나요? 1테라 모델 샀었는데 그때 램도 16기가 넣어줘서 샀었는데 딱히 램 16기가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512로 사고 있습니다. 512는 지금 램이 12기가죠. 저는 일상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는 편이긴 한데도 512로 쓰면서 이제 사진 백업을 자주 하면 괜찮아요. 쓸만해요. 무난합니다. 익숙해졌고 저는 앞으로 1테라는 가격이 싸지지 않는 이상 살 일이 없을 것 같고 반도체 가격 인상되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1테라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는 이제 못 사지 않을까. 한동안 못 사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네요. 다음은 카메라.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고 밝게 촬영. 그래요. 이것만 봐서는 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겠죠? 네, 좋겠죠. 더 넓어진 조리개 그리고 노이즈가 줄어들었고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하고 세밀하게 찍어준대요. 조리개는 많이 열려서 광각에서는 47% 좋아지고 망원에서는 37% 좋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센서도 이왕이면 같이 더 좋아졌으면 어떨까? 네, 아쉽네요. 나이토그래피 사진 속 선명한 순간들. 이건 자기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좋아진지 모르죠. 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한 카메라. 그 조리개 값 좀 좋아진 걸로 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센서도 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조리개 살짝 바꿔놓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아진 건 맞으니까. 근데 조리개 말고 센서를 바꾼 다음에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카메라 스펙 비교하기. 그래요. 이 숫자만 보면 일반인은 뭐 조리개 값? 저도 일반인이고 조리개 값 봐도 몰라요. 이게 뭔데? 이게 좋아진 거야?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22, 23, 24, 25. 그러니까 23 때부터 1억 화소 조금씩 좋아지긴 했네요.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가 약간씩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요. 센서도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 쪽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 요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제가 막 운동하면서 촬영을 하진 않아요.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많이 찍고 그런 편은 아니긴 하지만 필요할 때 요게 상당히 쓸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장된 광각 렌즈와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결합해서 중력 방향을 인식해서 360도 회전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평 촬영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만족스러운데 다음에 둘레길 한번 걷기 영상 또 찍어보면 산책 영상, 운동 영상 한번 찍을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해상도로 디테일이 살아나는 2억 화소. 2억 화소는 뭐 전부터 진작이 있었고 이제 센서가 좋아지거나 카메라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여기 보죠? 여기 보이죠? 프로 비주얼 엔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로 좀 보정을 많이 해서 좋아 보이는 건데 좀 더 카메라 자체가 더 좋아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죠.
이역화소 카메라가 좋은 건 맞는데 어차피 용량이나 촬영하는 그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 장 찍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차피 1200만 화소로 찍어요. 그게 가장 쉽게 좋게 찍히니까요. 다음 스페이스 줌. 이거는 이전부터 진작에 있던 거고 굳이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셀피로. 그래요. AI 이미지, 역시나 AI 관련 얘기를 하죠. 카메라 자체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AI로 후 처리를 해서 좀 많이 개선한다, 섬세하게 좀 보정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 갤럭시 AI 관련 기능. 이런 갤럭시 AI 관련 기능은 이전에 많이 24나 25대나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굳이 또 여러 번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능 관련 영상 따로 찍어놔서 그런 부분 따로 보시면 좋겠고, AI가 도움을 많이 주긴 해요. 근데 이건 갤럭시 AI의 자체 기능이고, 요즘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 아니면 뭐 그록 이런 데서 사진 편집 잘 해주잖아요. 좀 많이 할 사람들은 어차피 컴퓨터로 할 거고,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AI 유료 구독으로 하는 앱들, AI 앱들 많으니까 굳이 갤럭시 AI 안에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안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게 갤럭시 스마트폰 안에서 구독 요금을 쓰지 않아도 이걸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갤럭시 AI 나중에 유료화될 수 있다, 그런 약간 겁주기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딱히 많이 안 쓰고 어차피 제미나이, 챗GPT, 그록 뭐 이런 걸로 가니까 이거 유료화해서 사람들이 아예 안 쓰겠네? 큰일 나겠네? 그럼 정보 수집을 못하네? 기술력이 안 쌓이네? 그런 걱정을 했는지 이제 유료화 얘기는 쏙 들어갔죠. 나중에 어디 구석에 써놓긴 했을 거예요. 언젠가 유료화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어딘가 써놓긴 했겠지만 지금 당장 뭐 언젠가 조만간 당장 유료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손쉽게 사진에서 스티커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여기 들어가면 이미지 만들고 편집하고 상당히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딱 필요한 순간 필요한 제안. 나우 넛지, 나우 브리프. 그래요. 화면 속 맥락을 이해해서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기도 하고, 필요한 단계를 줄여주고. 그래요. 뭔가 이것저것 생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AI 관련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얘기는 넘어가죠. 제가 이런 막 복합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작업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딱히 쓰진 않아요. 귀찮아서. 필요한 게 있으면 AI로 찾고 검색하고 땡이 딱 그렇게만 합니다. 명령 내리기? 그런 건 제가 잘 안 해요. 빅스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삼성 녹스, 키녹스, 보안 어쩌저쩌고 설명해 주죠. 넘어가면 서클을 그리면서 서치까지 가능. 이제 서클 투 서치로 이미지만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제품 찾아줘, 옷 찾아줘 하면 좀 더 복합적인 명령, 다양한 검색, 섬세한 검색을 해준다는 거. 이게 구글이랑 같이 해서 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 원 UI 8.5.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지고 섬세하게 개인화, 이제 수정할 수 있고 아이콘 위치 바꿀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이미 S25 시리즈에서는 베타로 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S26 시리즈 나오면 아마 기본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주요 내용 비교하기 나와 있고, 요건 그냥 넘어가죠 뭐. 갤럭시로 간편하게 전환하기.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란 얘기네요. 넘어가고요. 마그넷 스타일. 붙이는 순간 완성되는 마그넷 스타일. 기기 자체의 맥세이프도 지원 안 하면서 붙이는 순간 완성되는 마그넷 스타일. 이 말이 좀 웃기네요. 아니 그럴 거면 맥세이프를 기본적으로 기기에 내장해 주던가요. 케이스를 안 끼우면 자성이 아예 없어서 붙이지도 못하는데 세상에. 그래요. 넘어가죠. 여기까지 살짝 둘러봤고 비교하기로 볼까요? 비교하기를 눌러보면 S26 울트라, 25 울트라, 24 울트라를 기본적으로 다 보여주네요. 예전에는 색상이 7가지, 상당히 많았네요. 근데 이제 6가지 정도로 줄었고, 그 전에 더 옛날 것도 있나? 23 시리즈까지도 있는데 굳이 너무 옛날 것까지는 보지 말죠.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게 기본 색상으로 있던 게 전용 색상으로 가고, 보세요. 아래는 전용 색상이거든요. 전용 색상에 있던 게 기본으로 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본 색상, 전용 색상이 딱히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전용 색상을 사게 하려면 그 색상이 정말 독특하고 매력 있어야 하는데 딱히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색이 서로 기본이랑
전용 색상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전 모델에서 안 썼던 거를 한 번씩 그냥 돌아가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스펙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바뀌었구나 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그래요. 이 숫자로만 보면 여긴 조리개 값을 표시를 안 해놨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값만 보면 그냥 똑같네. 스마트폰 카메라가 똑같네. 안 바뀌었네. 별로 바뀐 게 없네. 뭐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배터리 가볍고 얇게 만드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한다고 할까요? 집중을 한다고 할까요? 너무 그것만 자랑하려다 보니까 배터리가 용량이 그대로잖아요. 용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해상도 그대로고 특별히 더 좋아진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더보기 화면 크기가 좀 커져도 막 이게 엄청나게 체감되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크기는 그 정도는 그냥 오차 범위 뭐 이 정도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고, 카메라 부분 뭐 봤고, 배터리 부분, 디스플레이 보고, 스토리지 용량은 계속 이제 256, 512, 1테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메모리 부분에서 S24 이게 이런 게 표기가 가끔 좀 이상한 게, S24 울트라 때만 해도 16기가 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1테라 사면 16기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좀 가물가물하네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25 울트라 때도 1테라 사면 16기가고 나머지는 12기가.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고, 내구성 24와 25가 티타늄 프레임이었는데 26 시리즈 아머 알루미늄으로 바뀌었고, IP68 방수 방진 똑같고, 뭐 나머지 똑같네요. 요 정도로 둘러봤으면 적당히 기술적인 부분은 둘러본 것 같고,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그냥 일반 소비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아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적당히 둘러봤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는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